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0월 10일 당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, 자, 오늘 해외는 지수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 옆 나라 뭐 2.4% 이런 상승 마감도 있고, 미국 선물도 그렇게 크게 좀 뭐 마이너스 갔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좀 플러스 상태이긴 하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. 정작 이스라엘, 그다음 하마스 이 전쟁이 뭐 다른 국가들한테는 영향이 없는데 뭐 항상 세계에서 뭔가 악재란 악재는 그 국가들조차도 별로 신경 안 쓰거나 혹은 타 국가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막 증폭시켜가지고 뻥튀기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증시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코스닥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2.6%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800선을 일단 스트레이트로 또 깼어요. 그래서 깨가지고 여기 위에서 좀 지켜주면은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일단은 다시 바로 하루 만에 일단 800을 깼습니다. 그리고 투심 자체가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에는 지금 될 만한 이유도 없죠. 시장 자체도 그렇고. 그래서 일단은 지수, 투심 이런 게 또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. 이런 시장이 언제 좀 또 지수 안정되고 할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.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. 난이도 높고 뚜렷한 주도 테마, 뭐 오늘은 이제 주도 테마라고 하면은 저런 방산, 석유, 천연가스, 원자재, 그 다음에 이제 식량도 또 덩달아 움직였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런 게 이제 주도 테마일지언정 주도 주는 아니거든요. 주도 테마와 주도 주는 분명히 또 다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좀 테마가 뭘까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거는 지금 원유, 천연가스, 식량, 그다음 방산, 그거 외에는 뭐 양자, 뭐 요 정도가 좀 기억은 나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도 주였냐라고 하면은 조금은 갸우뚱할 수 있겠죠. 뭐 주도주라는 게 이제 또 국어사전에 어떻게 해서 딱 명시, 뭐 거래대금 얼마 이상, 등락률, 상승률 얼마 이상 이렇게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좀 주도주이지 않았나 싶을 수는 있는데 그게 또 탄탄한 움직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. 그나마 오늘 조금 탄탄했던 움직임이라고 하기에 뭐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 우리로 뭐 양자 요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좀 뭐 개인 사견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수가 역시나 뭐 시황 좀 안 좋고 해서 그런지 800을 일단은 깼어요. 차라리 이럴 거면 이날 그냥 깨고서 탁 하고 힘있게 좀 돌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진짜 어지간하죠. 살짝 희망 주다가 밀고 이런 걸 엄청 반복하면서 개인들이 진짜 나가 떨어지고 막 진짜 이제 막 자포자기 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나라 주식이 이게 맞나 싶을 때 되면은 거기서부터 또 귀신처럼 또 반등하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은 조금 뭐 이런 하락장에 대해서 대비 좀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은 조금 피곤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기간이 길지도 않았거든요. 지금은 한 달밖에 안 됐어요. 이런 장이 좀 이어진 지. 그리고 여기서 뭐 또 한 달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던 게 여기 한 2주 정도는 긴가민가 했었고 직접적으로 좀 체감이 됐던 구간은 이제 120선 깨면서 내려왔던 요 구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 계산하면 더 이전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좀 이제 하락장 체감에 대해서는 이 120 깨고서 밀리면서 내려왔을 때 요 정도 구간, 즉 실제로 따지면 지금 3주가 안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장이라는 게 항상 하락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, 특히 우리나라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. 미국이면은 사실 좀 매매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. 미국 지수는 견고해요. 딱 보면은 이제 이건 선물 다른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 나쁘지가 않습니다. 생각보다 이런 고점에 대해서 뭐 지지해주고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겪었으면 꼭 다음에는 준비를 해둬야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지수가 안 좋았고, 뭐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원유 애들이 막 오늘 뭐 천연가스 장중에 막 부각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아직 아무래도 그 두 가지가 있겠죠. 지수가 밀리면서 이제 해지,
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밀린 이유 중에 뭐 핑계거리를 삼는 거기도 한데, 뭐 전쟁이 아직 뭐가 됐든 좀 진행은 중이니까 그거 때문인지 이렇게 해서 원유, 천연가스, 식량,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도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, 일단은 원유는 뭐 이전부터 대표적이었던 흥구석유, 특히 얘네는 좀 낙폭이 있었죠. 여기서 계속 들쑥 하다가 밑에 저점 깨고서 지금 안 그래도 좋은 뉴스 붙여주니까 갭이 좀 많이 뜨기는 했어요. 그래서 뭐 한국석유, 뭐 중앙에너비스까지 상한가를 또 세 종목이 좀 만들어내긴 했는데, 여기서 뭐 이제 갭이 내일 어떻게 뜰지는 좀 모르겠습니다. 그나마 뭐 이제 뜨면은 당연히 흥구가 좀 대장이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도 밑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그 가자지구 조금 엮어가지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게 가스전이랑 유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일단은 가스전이 좀 그 앞바다에 좀 크다고 하죠. 그래서 그거를 아직 뭐 폭파시켰다 이런 뉴스는 없고, 아마 하마스도 그걸 이제 폭파시키는 순간 정말 뭐 협상이랑 그런 거는 아예 끝이 나다 보니까 그걸 뭐 그래서 안 건드리는 건지. 그래도 일단은 천연가스 관련해서 뭐 GSE, 대성에너지, SH에너지, 화학 이런 애들도 좀 밑에서 부각이 된 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식량도 생각보다 조금 한동안 좀 잠잠해서 저는 식량이 그걸로 좀 얻어 걸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. 식량주들은 저쪽 이제 슬슬 수학 이슈 뭐 작년 대비해서 뭐 줄었다 이런 거 뉴스 좀 붙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, 지금 얘네들 원유, 천연가스, 식량 얘네들이 언제 움직였었죠? 과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, 그때 이제 스타트했을 때 메인 테마로 좀 부각됐던 해치 역할도 하고 그런 애들이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전쟁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그거 따라서 그대로 좀 같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방산 쪽도 저는 이쪽은 상한가는 좀 못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, 빅텍 방산은 오늘 좀 갈린 게 그 수급주, 실제로 이제 좀 사업성 탄탄하고 뭐 수출을 하거나 무기 시스템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대형주들, 얘네들도 당연히 이제 분위기가 있으니까 갭은 떴어요. 갭은 떴는데 거기서 이제 힘을 좀 많이 주지는 못했고, 수급이 또 신나게 이제 갭 뜨니까 좀 팔거나 힘있게 좀 탄력있게 땡겨 올리지는 못했고, 반대로 이제 좀 중소형주들, 즉 그 방산에도 이제 퀄리티가 나뉘죠. 우량주들이 있고 실제 사업이랑 엮이는, 그 다음에 세력주들이 있고, 물론 세력주들도 사업이 엮이긴 해요.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빅텍,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옛날부터 해가지고 뭐 북한에서 좀 뭐 미사일 발사했다 뭐 이럴 때부터 부각됐던 빅텍, 스페코, 뭐 한일단조 이런 뭐 3인방에다가 이제 퍼스텍, 그 다음에 이제 기산텔레콤은 오늘 항공 항행 안전 시스템을 이란이랑 사우디 등에 좀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이력을 좀 부각시켰는데,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죠. 근데 일단은 중동 지역에 뭐 공급하고 있다. 뭐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을 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기는 했는데, 아무래도 하마스 배후에 뭐 좀 힘을 실어줬거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미묘하게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성하이텍은 이스라엘 최대 방산 기업이랑 방위산업 사업 진행,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니까 그 키워드는 조금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. 신규 상장을 하고서 안 그래도 이제 좀 저점 밑에 이탈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차트가 좀 낮은 자리였는데, 그 뉴스를 통해서 좀 힘을 한번 주는 부분은 있지 않았나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전쟁 이슈로 갔다가 원자재들, 방산 요것들이 이제 오늘 그나마 이제 메인 테마를 좀 잃었고, 지수가 밀리면서 해지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양자는 좀 추가적인 뉴스는 없었는데 좀 제목을 바꾼 느낌이죠. 요거 그 복수 큐비트 시스템 구현 뭐 이런 거 국내 연구진, 그래서 요 키워드 해가지고 우리로, 그 다음에 엑스게이트 얘네가 안 그래도 아침에 이제 좀 갭 뜨고 밀렸다가 횡보하다가 이런 구간을 좀 돌파하면서 돌파 후에 또 지지하고 시세주고 뒤에 지지하고 시세주고 이런 움직임들은 좀 탄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. 그 다음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 이거 2분기였나요? IR 이전에 있었을 때 히크마와 오레고보마 중동 판권 계약, 요 키워드로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가 반짝했습니다. 요건 IR에서 3, 4분기 중에는 그 중동 판권 뭐 진행 중이다 요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, 그게 오늘 조금 뉴스 딱 붙이면서 힘을 주지 않았나. 특히 어제 정지였죠. 정지 풀리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요거는
솔직하게 카나리아는 그냥 대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또 튈 때는 끼도 좋기도 해요. 뭐 밀 때는 막 이렇게 괴랄하게 밀기도 하고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 한올바이오파마가 아침에 조금 반짝했었고, 그다음에 초전도체는 결국에는 쌍봉 구간까지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. 진짜 대단한데 얘는 좀 오버나이트 하기에는 분명히 리스크는 있지만 아직 초전도체 이제 발표에 대해서 언제 나오나 그게 이제 좀 거의 그 턱끝까지 와 있는 상태인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좀 부각이 되나. 일단 뭐 차트로는 쌍봉 자리이고, 얘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일단 장중 데이 트레이딩 매매가 좋겠죠. 뭐 갑자기 이거 안 샀다가 뭐 시간에서 뭐 뉴스 나와가지고 갭 뜨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,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 좀 높고 하면은 웬만하면 좀 데이로 건드리는 게 맞지 않나. 그래도 신성델타테크가 이전에 워낙 좀 강해서 그런지 좀 힘은 정말 파괴력 있게 좀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재건이랑 네옴시티가 좀 괜찮게 많이 밀렸어요. 괜찮게 많이 밀렸어요. 막 15%씩. 저도 이거 SY는 들고 있었는데 6,500원 평단에서 요거는 조금 열받더라고요. 들고 있던 거에서는 좀 열받기는 했는데, 일단 요 빈살만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치 테마에서 좀 많이 나오는 케이스거든요. 정치 테마에서도 그 정치인 리스크, 진짜 좀 예상 못하는 이런 좀 악재죠. 갑자기 그냥 가만히 좀 있지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, 정치 테마주, 대선 테마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거랑 정말 비슷한 부류의, 이거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갑자기 또 탁 하고 튀어나오면서, 얘네가 일단 그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뭐 전쟁에 대해서 좀 엮이면서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기는 했는데, 뭐 직접적으로 뭐 지금 사우디랑 엮이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오늘 갑자기 이제 빈살마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하고 뉴스가 나오면서 우르르르 관련주들, 물론 이제 사업성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는데, 이런 게 이제 또 대선 테마로 따지면은 이제 뭐 정치라는 것 자체, 정치인 리스크, 뭐 아니면 가족 리스크, 주변 지인 리스크,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발언 하나,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발언 굳이 할 필요 있었나 라는 생각도 또 드는데, 아무래도 뭐 그쪽도 종교나 뭐 신념 같은 것도 엮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일단 이런 걸로 또 밀리기는 했는데, 이제 뭐 안 들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또 매력적인, 오늘 거래대금도 없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하락폭이 기본적으로 10에서 15%거든요. 좀 많이 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뒤에 재료 좀 붙을 것도 있고. 자, 오늘 시장이 그래서 지수만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항상 전쟁을 하는 것 같고, 작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것 같고, 요번에도 이스라엘 하마스인데 우리나라만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. 주식시장이라는 게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꼭 그냥 그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돼요. 즉,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별 문제 있겠어? 근데 지수가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. 사실상 미국이 좀 밀렸거나 그래서 밀린 거면 좀 이해하는데, 우리나라 지수는 좀 유독 더 밀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스닥 밀린 이유 중에 2차전지, 얘가 이제 오늘 쑥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. 80만원이라는 좀 좋은 포인트를 이제 깨기 시작했는데, 이런 구간들, 얘네는 지수 반등을 할 때는 에코프로도 분명히 2차전지 쪽도 어느 정도 코스닥을 반등시키려면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잘 지켜볼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도 매매 다들 잘 하셨길 바랄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